연례 행사로 피해를 내는 남해안의 적조. 양식 물고기 집단 폐사로 어민들은 여름철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적조 방제와 양식장 보호를 위한 황토 살포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류 양식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도 어민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 여름과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불쑥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으로 수산물 소비는 늘을 띱니다. 경남 양식업이 이런 문제에 대응해 새로운 해법 찾기에 도전 중입니다. 기존의 밀집 양식 대신 먼 바다에서 참치를 키우는 외해 양식업.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먼 외해에 양식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정 해역에서 어류를 생산함으로 특히 이제 참치 같은 고부와 가치의 그런 어종을 양식을 해가지고 수산의 획기적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외해어장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과 굴 양식장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경남의 주력 양식 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남의 양식업 미래를 바꿀 새로운 도전이 진행 중입니다. 고급 횟감으로 명성이 높은 참치입니다. 대형 참치가 횟집 대신 연구소 수족관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참치 양식장에 공급할 어린 참치의 알을 생산하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양식장에 공급하는 어린 참치는 대부분 일본이나 태평양 등지에서 알이나 새끼 상태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성공하면 독자적인 참치 양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통영 욕지면 서살리에 35헥타 2개소의 참치 외해어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어장을 확대시키고 종묘의 원활한 수급이 되면 본 양성 궤도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참치 양식이 본격화되고 외해어장 개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7년여의 노력 끝에 다음 달 통영 욕지도의 참치 양식장에서는 3,000마리가 생산돼 횟감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참치 양식은 기존 물고기 양식보다 5배 이상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치가 본 양성 후에 생산이 본격화되면은 기존 어류의 한 5배 이상의 그런 고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부가가치는 높지만 참치 양식의 난관도 많습니다. 높은 파도와 물살에 견디도록 만들어야 해 양식장 2곳에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먼바다 양식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60%를 받고도 개인 부담이 10억 원 이상 들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외해어장은 가두리 시설을 내파성 가두리 시설로 하기 때문에 파도나 이런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종도 양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시설비라든가 유지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남 양식업의 다른 한 축은 굴양식. 폐류 양식의 대표 주자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태풍과 씨름합니다. 파도에 애써 키운 굴이 바닥으로 떨어져 손실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란 오명을 쓰기 일쑤입니다. 굴 양식장의 물밑을 살펴봤습니다. 줄 하나에 엄청난 무게의 굴이 매달려 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성수화식 굴 양식 대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한 어민이 있습니다. 정재진 씨는 굴 하나하나를 따로 키우는 개체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정 씨는 굴을 플라스틱 망에 가둬 기릅니다. 우리는 이 다른 연성수화식 양식하고 다르게 개체굴 양식이라서 그 굴을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는 그런 양식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 보면은 양식할 때 요 하우징에 있는 밴드만 열면은 안에 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백 안에 키우는 거고, 이게 양식법이 억수로 편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입식할 때도 열고 개체를 넣고 밴딩만 하면은 끝입니다. 관리가 쉽다 보니 인건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의 양식법을 하면 입식할 때만 하더라도 아줌마 10명, 아저씨 3명, 그래 나고 하루 이틀 막 이렇게 해야 겨우 뭐 한 1헥타 정도 입식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보는 것 같이 입식 자체가 밴드 풀고 몇 마리 엮고 담가가지고 넣고 문만 닫으면은 입식이 끝입니다. 이렇게 생산한 개체 굴은 대부분 통째로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개체굴 수입액은 1년에 1,000억 원. 하지만 한국산 비중은 고작 2.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식 기술 부족으로 개체굴 생산에 한계를 보인 탓에 유럽 국가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 씨의 개체굴은 국내 굴 양식의 한계에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정 씨의 개체굴은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수출하는 업자들한테 도매 나가는 게 100g에 그 키로당 한 3,5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이 굴을 그냥 깠을 때는 1kg 까봐야 잘은 몰라도 한 100원도 한 2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도 적게 들고 고부가가치의 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품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적정한 사육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 기존 양식 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품질도 높습니다. 우리가 입식량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물론 어장 환경에 따라 영향은 또 받긴 받습니다. 받지만 일반 굴보다는 훨씬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굴을 플라스틱 망 안에 키우는 방식은 먹이 경쟁을 하는 다른 생물을 손쉽게 제거해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다시피 세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세척을 계속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먹이 섭이 같은 경우도 섭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섭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섭이량이 많아지면서 생육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굴 양식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인 태풍에도 줄이 끊어질 경우 다시 올리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 매년 10,000톤 안팎의 생굴을 생산하는 고성 자란만. 5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65가구에서 기존 150헥타의 굴 양식장을 가리비 양식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해 생산량은 6,000톤에 이릅니다. 동해안 가리비는 2년 만에 수확하지만 자란만 가리비는 7개월이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란만 일대에는 이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파도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가 풍부해서 단기간에 우리가 그 출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먹이 생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가리비의 가격은 굴보다 높은 편이어서 같은 면적의 소득이 2~3배 더 됩니다. 여기다가 사계절 수요와 공급이 이어져 가격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굴은 김장철 이때 되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김장철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가리비는 이게 식탕으로 뭐 사계절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그렇게 없는 것이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리비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해 가격 하락 우려도 했지만
생산이 는 만큼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어떤 폭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수요 우리가 그 생산된 만큼 이 판매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리비는 또 그물망 안에서 안전하게 키워서 생산 과정에서 굴보다 환경오염 우려가 적습니다. 굴은 이게 성장하면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이 굴이 탈락을 합니다. 떨어져서 바다 밑에 썩게 되면은 바다를 조금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만은 가리비는 첫째 그 어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양식 수요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새로운 양식 방법 개발과 새로운 양식 어종이 접목되면서 경남의 양식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변화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전 세계 대서양 연어 생산량의 53%를 차지하는 연어 최대 수출국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양식 산업은 무항생제 생산 방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생태계 오염을 최소화하는 양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밑에 해저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운영하다 보면 그 해저 생태계 오염이 됐을 때 오염수를 분석해가지고 그 오염이 진행되면 그 사이트를 휴식연제가 도입됩니다. 노르웨이는 항생제 대신 양식 물고기 백신을 꾸준하게 개발해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양식이 회사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어장 관리도 IT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식업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양식업이 1차 산업이지만 1차 산업 요즘에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식업도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서 더 이상 그 1차 산업이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어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환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이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 수산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경남 양식 수산업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 어종을 개발하고 품종을 육성하며 노동력을 절감하는 양식 자재 개발도 꾸준해야 합니다. 기존의 양식 방법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모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